그러니까 A씨 당초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막 레이즈 이 정도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동작이 아니잖아요. 웨이트 운동 중에서 진짜 말도 많고 서로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 운동이 있거든요. 측면 어깨 운동, 레터럴 레이즈.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본질적으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온갖 거를 해봤던 제가 깨닫게 된 현재 2023년 12월 23일자 버전 최적의 레터럴 레이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레터럴 레이즈는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던 주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슴 운동 편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효과를 봤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운동들, 특히 이제 등 운동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전부터도 그랬고. 근데 레이즈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레이즈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레이즈가 진짜 이렇게 말도 많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이 받을까요? 제일 결정적인 건 레이즈 할 때 웨이트를 좀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레이즈 하다가 어깨 통증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 아니 이게 뭐 솔직히 별거 아닌 운동 같은데 통증이 오니까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측면 어깨 운동을 레이즈 말고 다른 운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통증 없이 레이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해결책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한번 쭉 대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거가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상체를 조금 숙여서 한다, 가동 범위 줄여서 한다, 옆으로 던지듯이 한다, 어깨 위치 정렬에 맞춰 온다, 손목을 안쪽으로 안 돌린다, 후면 어깨를 좀 더 개입시킨다, 근육의 텐션을 유지한다, 특정 신경이나 근육군을 풀어주거나 활성화를 시켜준다, 너무 옆으로 하지 않고 견갑골 각도를 맞춘다, 뭐 이외에도 많겠죠. 스트랩을 쓴다, 팔꿈치를 들어 올린다, 광배근에 걸어놓고 한다. 이 중에 몇 개나 들어보고 얼마나 실험해 보셨어요? 어쩌면 제가 모르는 걸,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할까요? 당연히 제가 레이즈를 엄청 못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해보고 한 거거든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하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래로 축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크로스핏을 한 1년? 1년 반 이렇게 하다가 어깨도 다치고,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에서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가 안 좋아요.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뭐 하견에 자세 안 좋고 하면 레이즈 하면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운동 경력이 긴 것도 한몫을 하겠죠. 왜냐면 자주 쓰다 보면 측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극상근 부분에 되게 부담을 많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면 좋다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난 통증은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깨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싶거나 승모근이나 뭐 다른 근육의 개입이 최소화한 상태로 더 잘하고 싶긴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렇게 레이즈에 대한 영상이 많고, 또 여러분들 다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저렇게 많은 해결책 중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거 찾아가지고 레이즈를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거 보면 아직 확실하게 와 이거다 싶은 답은 아직 찾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가슴 운동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힘쓰는 방식에 맞으면서 통증도 없고 측면 어깨를 진짜 예쁘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충성! 갑자기 어이없죠? 저도 조금 오그라드는데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고, 그런 분들 기준으로 방금 저처럼 경례하다가 어깨가 아프셨던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 거의 없으시죠. 자, 이걸 엄청 각 잡고 느리게 해보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접는 동작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많이 하는 손등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옆으로 올라가는 레이즈 동작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혹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웨이트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방금 이렇게 충성만 했는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재활이 먼저예요. 움직임이 되게 많이 틀어져 있는 거고 지금 이미 손상이 많이 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손등이 하늘을 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상을 보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외전이 걸린 상태에서 손을 위로 들어 올려도 사실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또는 지하철에 서 계시다고 하면 손등 하늘 보게 만들고 옆으로 그냥 손이 귀 높이 정도까지 올라오도록 해보세요. 근데 방금 그렇게 하는데 어깨 아프셨어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막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왜 어깨가 안 불편했을까요?
레이즈 저렇게 하면 어깨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일단 어깨 통증이 왜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마 그런 거 됐고 빨리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방법은 사실 조금 쉬운데 연습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운동 방식이 조금 색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집중을 되게 많이 해서 연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면 하다가 포기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연습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납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습 과정을 내가 견딜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어깨 통증이 왜 생기냐면 엄청 간단해요. 이게 이게 견갑골이라고 하면 팔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견갑골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팔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견갑골이 잘 안 움직여진다. 예를 들면 팔은 움직이는데 견갑골이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팔하고 견갑골 사이에 있는 구조물들이 중간에 껴서 아픈 거거든요. 오!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견갑골이라는 거가 왜 있을까요? 복잡한 이유 말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견갑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가 있는데, 골반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골반은 하체가 안정적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꽉 붙들어 매고 있어요. 왜냐면 하체는 정교한 움직임보다는 안정적으로 큰 힘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팔은 어때요? 팔은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훨씬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만큼 뭐 큰 힘을 내진 않아도 되지만 하체만큼. 그래서 견갑골은 팔이 잘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구조물들이 짜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팔을 잘못된 형태로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이 잘 안 움직여서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바꿔서 말하면 견갑골이 팔을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팔은 자유롭게 잘 움직이고 싶은데 견갑골이 그때마다 막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근데 견갑골이 뭐라고요? 견갑골은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구조가 짜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A씨 당초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막 레이즈 이 정도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동작이 아니잖아요. 레이즈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영상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딱 정해진 움직임만 너 해야 돼. 안 그러면 견갑골이 너 아프게 한다? 라는 거가 뭘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근데 어찌됐던 아픈 건 사실이잖아. 손만 이렇게 드는 건 무게가 없는 거고, 레이즈는 그래도 무게가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덤벨을 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손 들어 올릴 때 맨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건데, 결국 목적이라는 거가 맨날 빈손으로만 손을 들어 올리도록 우리 몸이 세팅되어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레이즈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를 잘못 접근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슴 운동에서 말했던 것처럼 힘쓰는 방식 자체가 되게 왜곡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견갑골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팔을 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될까요?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잖아요. 내가 뭐 엘보를 해가지고 뭐 코를 부셔버려야겠다는 게 아닌 이상 팔을 움직이는 거는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없잖아요. 물론 재활이 필요한 케이스는 제외라는 거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방식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팔꿈치를 들어 올려야 된다든지, 또는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어깨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팔을 움직여야 된다든지, 또는 어깨 근육이 팔을 움직이는 거에 엄청 집중해서 운동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모두 다 손을 움직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근육이 힘을 쓰는 방식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황철순 선수가 말하는 것처럼 덤벨을 옆으로 던지듯이 한다 라는 되게 좋은 큐잉인 거예요. 그거는 손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팔이 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견갑골도 움직이니까 통증도 없고 근육 수임도 되게 좋고,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손으로 움직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견갑골하고 팔이 움직이는 이 리듬이 안 맞고 삐걱삐걱 돼서 이 삐걱거리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 부딪히게를 대부분의 해결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엄청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레이즈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소개하고 결국에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요? 레이즈는 자기한테 안 아프게 해야 된다
하고 결론을 내고 끝나더라고요. 그럼 뭐 어쨌든 자기한테 맞게 해서 안 아프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걸 제한시켜 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어떻게 근육이 제대로 운동이 되고 성장하겠어요? 근육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동해서 키울 거면 H당초 레이즈를 왜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어깨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측면 어깨를 운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 어깨가 좋아지긴 하는데, 이 왜곡된 힘쓰는 방식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안 크거나 또는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팔꿈치 든다, 뭐 근육을 슉 껴서 움직인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통증 없이 운동하고 효율적으로 근육을 운동시킬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래 손을 움직여가지고 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막상 딱 해보면 생각보다 몸통과 팔에 힘이 막 들어가게 되고 손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각을 이용하면 돼요.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 감각을 받아들이고 운동에 대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각을 줘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손의 감각을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른 자세로 덤벨을 들고 서봐요. 엄청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자세에서 지금 덤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 쉬운 질문인데? 덤벨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덤벨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덤벨을 손으로 들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거든요. 내가 뭘 인지하고 내가 뭘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몸 좋아지기 어려워요. 자, 덤벨을 손으로 들고 있다라고 딱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덤벨 무게가 손에서 또는 손가락에서 느껴질 거예요. 감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감각이에요.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덤벨 무게.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손가락에서 덤벨 무게를 느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덤벨 느낌을 손을 이용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물음표가 그려질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은 엄청 쉬운데 이 감을 잡는 연습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고. 약간 물음표가 그어질 수 있지만 손가락에서 덤벨 무게를 느끼고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그 무거운 덤벨 무게를 그대로 들어준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덤벨 무게가 내가 손에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더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드는 과정에서 손가락에서 덤벨 무게를 못 느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이 어렵지 사실상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오늘 헬스장 가시면 진짜 바로 해보세요. 내려올 땐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덤벨을 내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떻게 될까요? 덤벨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덤벨이 떨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벨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려오는 내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손으로 덤벨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손가락에서 덤벨 무게가 느껴질 거거든요. 무거운 덤벨 느낌이 없어지기 전까지만 내려왔다가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덤벨 무게를 그대로 쑥 손을 이용해서 들어주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손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운동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다? 손에서 느껴지는 또는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이용해서 할 거다. 그러면 어떤 감각을 이용할 거냐? 손으로 덤벨을 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덤벨의 무게가 손가락에서 느껴질 건데, 느껴지는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한다. 그리고 이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서 덤벨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을 움직이게 되고, 손을 움직이게 되면 팔이 움직이고, 팔에 따라서 견갑골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측면어깨 운동이 돼? 해보세요. 진짜로. 이거 딱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 감각을 잡아서 회원들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표정이 달라지고 바로 트레이너님 감사합니다. 진짜 다르네요.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진짜 알아요. 내가 측면어깨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 막 어거지로 낑낑 쥐어짜는 거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측면어깨 운동하고 있다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혹시 하다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시 제가 쓰는 표현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해드릴게요. 제가 다음에는 사실 등 운동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데드리프트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를 먼저 해야 코어 근육의 안정화를 얘기할 수가 있고 하니까. 아니면 랩풀다운이나? 랩풀다운.
다음에는 제가 랩풀다운 영상을 준비할 수 있으면 랩풀다운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구독하고 기다리시면 고마워요.